자, 이제 계약 체결시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사전 준비 다 끝났어요. 그죠? 사전 준비 다 끝나고,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니면 둘이서 만나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조금 아까우시다 하더라도 저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 권리관계가 복잡하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조금 그 중개 비용이 조금 아깝다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일단은 우리에게 임차인에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또는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내 보증금을 이제 날리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제증서를 받아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1억 원 또는 2억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담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직접 실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 당연하게 등기부등본상에 부부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아내 명의로 돼 있다라고 하면 아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남편이 나와가지고 아내 대신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내 명의 소유인데 남편이 나왔다. 자식 명의 소유인데 아버지가 나왔다. 회사의 소유인데 직원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 다 대리인이에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누구의 위임장? 소유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그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맡긴다는 위임장. 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된다. 누구의 인감증명서? 위임을 하는 사람,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맞죠? 자, 이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지금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맡긴다는 위임장을 만들고 거기에 소유자의 등기부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인감증명 도장이 찍히고요. 그 도장을 이 인감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입니다. 책임 이제 이 붙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임대차 계약서랑 그 다음에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총 3장이 내한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임차인의 경우에. 그러면 안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예요. 신분증 보여주고 또는 위임장 보여주고 인감증명서 보여주고 됐죠? 가져가. 임대인, 대리인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거 저 주세요. 원본을 저 주세요. 사본도 안 됩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가지고 임대계약서 원본 이 3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유효한 임대차 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흔히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직접 체결하실 때는 무조건이고 공인중개사하고 체결하실 때도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사님 저 다른 사람 오시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받아서 첨부해 주세요. 원본을 아시겠죠? 사본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리인임을 확인하시고 대리인이라면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뭐예요? 돈을 보내요. 돈을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똑같습니다. 소유자의 계좌. 소유자 본인의 계좌입니다. 그죠? 예. 대리인의 계좌는 아닙니다. 왜? 계좌를 굳이 대리인한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반드시 예외적으로는 뭐 대리한테 이제 수령 권한이 있다는 위임장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공인중개사한테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대리인한테 보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소유자 계좌,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때요?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불러준 대로 하지 말고 소유자 계좌 통장 사본 한번 보면 좋죠. 그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통장 계좌 사본 가져오라 해가지고 보고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송금을 직접 소유자의 계좌로 하시라. 요 3가지만 지키신다 하더라도 중개사고 날 가능성은 매우 이제 낮습니다. 특히 뭐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 문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에 등기부등본상 확인해가지고 이제 보증금 확인하시라는 것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 전 단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맞죠? 목적물에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빼라는 것들은 이것은 아예 내가 예를 들면 보증금으로 1억을 보냈을 때 1억 원 자체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임대차가 유효한 게 아니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보증금을 정해요. 자, 보증금을 정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얼마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뭐 제한 없긴 없죠. 시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최우선 변제 가능한 소액 보증금을 고려하셔서 내 임대차 보증금을 정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주면 좋은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의로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목적물을 경매를 보내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치에서 저당권, 그 선순위 보증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경매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국세라든지 뭐 경매 비용들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액보증금을 요만큼 보장해 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시다면은 만약에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우선권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회수하게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에서 특별하게 정해서 야 이런 순위 다 무시하고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나보다 먼저 선 저당권 있는데도요. 다 무시하고 최우선적으로 1,6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은 5,500만 원은 먼저 줄게. 예. 광역시라면은 8,50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먼저 줄게. 이런 게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에 사시든 과밀억제권역에 사시든 아니면 광역에 사시든지 아니면은 기타 지역에 사신다면은 요 범위 안에서 그죠? 예, 요 범위 안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놓으실 수 있겠죠. 한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예를 들면 이 금액을 넘어버리시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좀 이렇게 소위 좀 간당간당하게 이런 어떤 전후로 이제 임대차 보증을 정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7,500만 원 이하 아니면 서울특별시 1억 6천만 5백만 원 이하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도 한번 정도는 고려해 보실 만하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증 회수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신 거는 뭐냐면 제가 임의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아무 문제 없어요. 또 담보 물건이 충분한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예외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로 내가 지금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차 보증금을 막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제가 안내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또 이제 이 보증금은 요거 있는데 또 생각나는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환산보증금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 1억 6,500만 원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환산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일정 보증금에다가 또 내 월세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또 보증금에 추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금액을 정함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보증금을 잘 정해 보시라라고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약 체결 다 했습니다. 그죠? 유효하게 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내가 보증금도 다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다 확인됐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죠? 내 손에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계약 체결 후에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냥 도장입니다. 공공관서에서 이날 임대차 계약서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 확인 찍어 드릴게요. 오늘 날짜 찍어 줍니다.
그냥 오늘 날짜 찍어주는 겁니다. 제가 들고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을 소급적으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적인 기관에서 오늘 날짜가 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이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주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 요건은 뭐냐면은 내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실제 거주한다. 이제 주민등록 플러스 이제 점유해서 이것이 바로 대항력이라는 요건입니다. 대항력. 이 대항력은 뭐다? 집주인이 바뀐다. 집이 경매되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내가 종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 2년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 1년 남기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집이 경매가 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주인한테 아직 남아있으니까 당신이 그거 승계하세요. 당신이 승계해서 조건 그대로 승계하고 1년 나는 다 채우고 또는 갱신요구까지 다 하고 나서 4년 채우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새로운 사람한테 임대차 보증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면 뭐다? 요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살고 계셔야 돼요. 짐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전하시면 안 돼요. 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뭐냐? 2번, 3번 플러스 1번이 있으면 요 1번까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어디에서요? 목적 부동산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내가 이제 다른 어떤 그 권리자들과 더불어서 순위에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일반 채권자예요. 그래서 순위가 없어요. 다 우선 순위권자들이 받아가는 다음에 일반 채권자들끼리 모여서 n분의 1로 받아가는 거예요. 순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예를 들면 2025년 1월 1일이다 라고 치면은 그날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후에 들어오는 저당권이나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또는 그 외 일반 채권자들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는 겁니다. 그 날짜 기준 해가지고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 0시긴 한데 일단은 그 날짜 기준 해가지고 내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왜냐면은 내가 들어간 다음에 집주인이 새롭게 예를 들면은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은행에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막 밀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것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두 달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차 보증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내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채권자들보다 내가 우선한다라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라. 계약 체결하신 다음에 바로 그날 확정일자 받으시고 그날 주민등록 이전하시고 실제 거주도 하십시오. 예. 자, 이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자, 계약이 다 만료돼갑니다. 사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그죠? 자, 계약이 만료되었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셔야 두실 게 뭐냐면은 자, 통상적으로 2년 계약 체결합니다. 그죠? 물론 1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요즘 2년 많이 하니까 자, 2년이 다 끝나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 요즘에 뭐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갱신요구권,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지켜셔야 돼요. 특히 만료 2개월 전이에요. 1개월 전 아니에요. 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나 갱신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1회 있습니다. 갱신 요구하시면 2년 동안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제 그 갱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임대차 갱신 요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임이 미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2기 이상 연체돼 버리면 갱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임 연체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보증금 지금 많이 넣어놨는데 거기서 그냥 까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차후에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제 정산의 문제로 빠지는 것이고 빼고 주면 되죠 임대인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미리 줄 것을 그냥 거기서 까라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만큼 이제 그 임대인이 손해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건 불이익한 결과를 주는 거잖아요. 월 차임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안 주면. 그렇기 때문에 차임 미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기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갱신돼도 임대차 보증금 5%, 월세 그다음 보증금 5%는 상향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더 올랐다면요.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십시오. 아까 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을 여러분이 증액했다. 1억 원이었는데 1억 3천만 증액했다. 또는 뭐 5%니까 한 500만 증액했다. 증액했을 때는 그 증액한 범위 내에서 또다시 대항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이제 거기다가 보증금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보증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수정을 하셨다면은 그 수정 계약서를 들고 가셔가지고 다시 확정을 받으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셨다면은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보증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또 다시 다 우선 면제권이 생깁니다. 물론 뭐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받아두었던 종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추가한 증액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면제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재발급을 받으셔라. 보증금 증액한 경우에요. 안내를 드리고요.